지난 시간에는 12지지 물상에 대한 모습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육친으로 인간사에 대비한 부동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친으로 보는 부동산. 육친은 말 그대로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을 말하는 건데 자연의 모습을 인간사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 물상에서 사회적 관계로 넓혀지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십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십신의 뜻은 말 그대로 10명의 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신이라기보다 그냥 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 그런데 이 십신은 육친을 음양으로 나눠서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명리에는 오행이나 어디나 다 음양이 들어가요. 음양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높고 낮음, 밤이면 아침, 크면 작다 이런 서로 대비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는 다 음과 양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에도 이 음과 양을 다 넣었어요. 아까 물상론의 오행에서도 음과 양이 넣어져 있듯이 육친도 마찬가지라서 명리학에서는 음과 양이 맞춰져야 좋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인간사회의 기초가 되므로 여기에 부동산을 대입시켜서 그 때와 시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물상론에서 오행을 배웠는데 그 오행에다가 사람을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있었잖아요. 그 목에는 목의 사람, 화에는 화의 사람, 토에는 토의 사람, 금에는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 수에는 수의 성질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한 건데 여기에 아까 십신, 음양을 추가하면은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에도 간목이라는 양의 성질을 가진 사람, 을목이라는 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여기서 일간이라고 했냐면 간은 아까 하늘에 뜬 천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모습이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나눌 때 이제 그래서 내게 지금 여기 보면 목의 사람이에요.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양의 성질을 가진 간목과 음의 성질을 가진 을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간목일주가 사주 팔자 8글자에 지지로 인목, 양간에 양의 성질을 가진 인목이 있다. 그러면 같은 양양이거든요. 그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은 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같은 남자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남자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양의 간목일주인데 지지에 음간에 음의 성질을 가진 묘가 있다. 그러면 이건 겁재라고 불러요. 십신으로. 겁재는 음양이 다른 거예요. 간목은 양인데 묘는 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남자분이라면 나의 여자 형제라는 거죠. 나랑 성이 다른 여자 형제를 말하고 나의 사회적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겁재는 나도 포함이 되고 나 형제자매 사회적 친구들을 비견 겁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십신으로 보면 목일주한테 화는 식신상관이 돼요. 식신상관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밥그릇이에요. 의식주.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되는 거고 집 이런 것도 되고 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나의 손발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 나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양간이에요. 그러면 간목일주가 양이에요. 사주에 병화가 있어. 그러면 같은 양양이죠. 그럼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목일주가
만약에 지지에 오하라가 있어요. 그러면 오하는 음이거든요. 그러면 음량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신은 그냥 우리가 먹는 한식, 밥과 국이라면 상관은 기호식품이에요. 짜장면, 뭐 커피, 뭐 담배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생화가 됐죠? 그럼 화생토가 되면 토는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한테 톡은 재가 되는 거예요. 재는 말 그대로 먹는 거나 아니면 돈. 그 다음에 남자 경우는 여자가 되는 거고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간의 성질을 가진 간목일주가 사주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무토도 양간이거든요. 그러면 양양, 음양이 같죠. 그러면 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일주의 남자분이라면 나는 편재의 돈을 갖고 있는 건데 편재의 돈을 갑자기 많이 생기는 돈이에요. 갑자기 생기는 돈이고 돈 뭉치가 세요. 그 다음에 돈 단위가 세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는 여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성질을 가진 간목일주가 지지에 축토가 있어요. 그러면 축토는 음이거든요. 그러면 음량이 달라요. 그러면 요거는 정제라고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음량이 서로 같이 있는 걸 더 좋게 봐요. 정이라는 건 발을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법적인 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간목일주가 축토가 있다면 정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따박따박 월급식으로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는데 편재와는 금액 차이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정법적인 부인이 되는 거예요. 토생금, 금은 관이에요. 관은 뭐냐면 직업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거리인 거예요. 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아픈 걸로 올 수가 있고 병원으로 가는 것도 되고 대신 관은 또 왕관의 관이라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경우는 남편의 모습이 되고 남자 경우는 자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 간목일주가 사주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같은 양양이거든요. 그러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에요. 편관은 편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편이라는 건 좀 약간 무서운 쪽에 있어요. 검찰, 군인, 경찰 뭐 이런 좀 무서운 쪽의 직업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일주가 지지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음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음량이 다른 거는 좋게 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데 발을 정자를 넣어서 정법적인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조직생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나 뭐 그런 일반 개인 회사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에서 금생수, 수로 넘어갈게요.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한테 수는 인수가 돼요. 인수는 뭐냐면 엄마가 되고 또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문서가 돼요. 그 다음에 도장, 뭐 결재권을 가진 거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간목일주 분이 지지에 해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같은 양양이거든요. 음양이 같은 거기 때문에 편인이 되는데 편인은 엄마도 되긴 하는데 정법적인 엄마가 아니라 나를 길러준 엄마예요. 그러니까 계모, 소모 이런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한쪽만 만족해야 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고 문서도 어느 한쪽만 만족해야 되는 그런 문서의 모습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편인이 있으면 철학 쪽이나 또는 심리학 쪽 이런 명리학 쪽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간목일주가 자수가 있다. 지지에. 그러면 자수는 음이거든요. 그러면 음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인이 되는 거라서 정법적인 인수가 돼서
엄마, 나의 정법적인 엄마가 되고, 공부도 그냥 우리 진짜 생활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서도 적법적으로 좋은 문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행에다가 사람의 모습을 붙여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식신을 붙인 거예요. 요걸로 부동산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도, 요게 화의 성질이기 때문에 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화생토가 돼서 토가 식신상관이 되는 거예요. 또 금이 편재 정재가 되는 거예요. 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 특히 이거를 화일주라고 부르는데, 일은 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일주는 또 수가 편관 정관이 되고, 화일주는 목이 편인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토생금, 토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기준이 되고 토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 일간 기준. 그래서 토는 비견겁재가 되고 토생금, 금이 식신상관이 되는 거예요. 토한테는. 그 다음에 토한테는 수가 편재 정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한테는 목이 편관 정관이 되고, 토일주한테는 화가 편인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일주는 수가 식신상관이 되고, 목이 편재 정재가 되고, 화가 편관 정관이 되고, 토가 편인 정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행의 물상이. 그 다음에 수일주분은 목이 식신상관이 되고, 화가 편재 정재가 되고, 토가 편관 정관이 되고, 금이 편인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행의 5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비견겁재, 식신상관을 부동산 모습으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육친으로 보는 부동산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아까 비견겁재가 나라 그랬잖아요. 나와 내 형제자매 사이적 친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죠. 형제자매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부동산으로 연결시키면 나와 똑같은 집이 모여 사는 곳,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똑같은 모양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등기도 가능해요. 비견겁재가 있을 때의 부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식신상관은 제가 아까 의식주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한식으로 보면 식신은 밥과 국이라고 했고, 상관은 아까 기호식품, 자장면, 분식, 담배, 커피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부동산 모습으로 이제 돌려보면, 식신은 신시가지, 새로 지은 집, 신도시, 신축 건물과 관련이 있고요. 상관은 폐허, 공장부지. 왜냐하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한 거죠. 폐허, 공장부지, 낡고 허름한 집, 또는 망하고 나간 집, 촌동네 이런 거와 관계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식신상관 운이 오거나 그런 해에는 이런 것과 관계된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견겁재, 식신상관, 그다음에 정재편재. 정재편재는 아까 말 그대로 돈이라고 했고, 먹을 거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재는 정법적인 돈이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식의 형태의 작은 돈 형태고, 편재는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들어오는 돈이에요. 돈 뭉치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계된 부동산으로는 상가 건물, 시장,
음식을 파는 시장, 야채, 채소 이런 거 파는 시장 옆이라든가 또는 은행 옆, 금융거리 쪽에 있는 부동산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런 데에 살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관, 평관, 관은 아까 벼슬을 쓴다고 됐고 명예도 있다라고 했고 그 대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또 그 다음에 직업, 직장. 여자 경우는 남편, 남자 경우는 자식의 모습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관평관을 부동산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관공서 주변이고 관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도 돼요. 또는 종교단체 건물도 되고 병원 주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크고 폼나는 건물을 추구해요. 정관, 평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군부대 근처나 프랜차이즈 그런 건물도 가능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부동산이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를 볼게요. 인수는 육친으로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또 문서도 돼요. 문서도 되고 그 다음에 도장, 공부, 학교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인 같은 경우는 발을 정자를 져서 반듯한 문서예요. 정법적인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반듯해요. 좋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좋은 집, 반듯한 문서. 문서에 뭐 하자가 없다라는 거고, 편의는 아까 한쪽으로 치우친 문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모나 서모 같은 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나 약간 땅이나 집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집이에요. 길쭉하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작더라던가 그런 모양의 집이 편인의 문서고 집 문서에도 약간의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인과 편인은 그런 문서운이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문서, 부동산 매매운도 인수에 들어가고 도장, 사인, 결재권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면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첫째, 사주팔자에 인수가 있어야 유지 가능해요. 인수가 아까 문서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결재권 도장이 있어야 되고 인수 자체가 나를 생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수가 있어야 유지 가능한데 또는 일지가 나라 그랬죠. 일지 및 인수를 갖고 계신 분이라던가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사주에 인수가 없어. 인수가 없다면 평수가 큰 집은 유지 가능이 어렵다고 해요. 작은 평수 있죠. 뭐 8평에서 한 12평 정도의 그런 작은 평수는 유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인수가 없다면 30평 이하로 여러 개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주에 인수가 없는데 배우자가 인수가 좋으면 큰 평수도 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부 둘이 살아. 부부 둘이 사는데 집 평수가 60평이나 100평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기운이 세져서 그 사는 사람들한테 좀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집의 기운이 세다 보니까 부부 둘만 사니까 그 집의 기운에 눌린다고 하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약에 같이 사는 식구들이 없다라면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이런 거를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요. 집의 기운을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운으로 아까 10년씩 오는 대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대운으로 인수운이 올 때 부동산 매매운이 가능하고 집도 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인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하고 재운이 올 때
그러니까 대운으로 인수하고 재운이 같이 들어오면 집을 매매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있고 제일 오래 간대요. 그 집을 산 후에는 집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한번 사주를 볼게요. 실제로 월일만 볼게요. 무진월에, 그러니까 무진월이니까 진달은 봄이잖아요. 3월달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3월달 무진운, 3월달에 태어난 을해일주 여자분이세요. 을해일주 여자분인데 이분을 보면 월지에 제가 천간과 지지로 뿌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돈이 이분은 많으신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진 분이고 또는 부모 때, 이게 월지가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 때에 돈이 많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많이 갖고 계신데 내 일지, 을해, 이게 지지는 안방이거든요. 내 안방에 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수와 같은 집을 갖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재와 인수는, 재는 돈이잖아요. 현금이고 인수는 문서인데 문서는 돈지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돈지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을해일주 여자분은 일지 밑에 인수, 이게 을이 음간이고 해수는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달라서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듯한 집에 살고 계신데 실제로 이분 되게 집이 반듯하세요. 반듯한 집에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재와 인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시면 되게 오래 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이 월지에 재가 토로 와 있거든요. 재의 모습이 물상으로 보면 토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방에 밭이 여러 개가 있으세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는데 돈 벌 때마다 땅을 사두셨다고 해요. 토가 땅이죠. 그래서 밭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분은 다 되게 오래된 집들과 땅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해수의 모습이 일지 밑에 해수의 모습이 수의 모습이잖아요. 수의 모습이라서 물이죠. 바닷물, 강물. 그래서 그 집 주변에 한강이 있어요. 가까이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은 대로변으로 나 있는데 안쪽으로 길게 나 있는 골목길 쪽에 집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인연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분은 월에 신축이라고 읽고 월에 신축, 축은 12월 달이잖아요. 추워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경진 일주 분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월지나 일지 지지에 인수를 갖고 계세요. 이분은 집을 2개나 갖고 계시죠. 집을 2개나 갖고 있어서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일지 및 인수, 편인의 집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금도 양인데 진토도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고 했죠. 편인의 집이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디귿자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넓어요. 땅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보면 신금으로 이분이 경금일주인데 월지에도 신금이 있어요. 겁재와 또 지지로는 인수가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월지는 아까 부모님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형제자매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5층 건물이 있는데 부모님 5층 건물을 형제자매랑 같이 공동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의 부동산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했어요. 예. 이런 부동산과 인연이 있고 거기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운과 세운으로 보는 부동산 매매 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그 만세력을 뽑았을 때
사주팔자 밑에 이렇게 대운이 있었죠. 10년씩 오는 대운이 있는데 그 대운은 10년씩 인생의 큰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씩 인생이 10년씩의 변화가 와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대운을 보는 법은 내 사주팔자, 아까 연월일시 사주팔자에서 월자리는 부모님의 자리이고 나의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그 월자리의 천간과 지지를 기준으로 10년씩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의 연천간의 양이면 10년씩 순행으로 흐르고 연천간의 음이면 역행으로 흘러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연천간의 양이면 역행으로 흐르고 연천간의 음이면 순행으로 흘러요. 근데 이게 대운도 순행으로 흐르면 사는 게 좀 순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운이 역행으로 흐르면 되게 사는 모습이 좀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우는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이렇게 1년씩 오는 해를 새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운은 10년씩 오는 인생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새우는 1년씩 오는 해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러면 대운으로 10년씩 오는 대운으로 인수운이 왔을 때는 부동산과 어떤 부동산과 인연이 있냐면 인허가 건물, 인가나 허가가 나는 건물은 건물과 인연이 있고 즉 임대업 같은 거죠. 임대업과 인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원 건물, 헬스장, 커피숍, 주차장 즉 헬스장, 커피숍, 주차장은 그냥 내가 건물만 있으면 그걸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땅만 있고 그 땅의 문서만 갖고 있으면 주차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운이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과 인연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운으로 관과 인수가 같이 오면 여기는 편관과 편인, 편관, 편인은 음양이 같은 거라 그랬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래서 관과 인수가 대운으로 같이 오면 이때는 관은 나라에 사는 거, 즉 그린벨트,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 묶여져 있는 땅이라던가 또는 시청사, 도청사 또는 시유지, 국가와 관련된 땅이라던가 주택공사에서 하는 그런 땅과 관련된 부동산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식신과 인수가 같이 오면 식신은 아까 한식으로 밥과 국이라 그랬잖아요. 그 식신이 인수랑 같이 오면 대운으로 신축 건물이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짓거나 그런 모습의 인연법이 오고 그 다음에 상관과 인수가 이제 대운으로 오면 상과 인수에 상관이 붙은 거예요. 인수 문서에 상관이 붙으면 아까 이거는 기호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짜장면, 커피 이런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장식을 예쁘게 한 집이라던가 또는 공장 주변, 경제적 보상이 큰 집 또는 남이 망하고 나간 집, 경매 물건. 그래서 상관과 인수가 붙으면 경매 물건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계된 부동산과 인연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하나 보면 남자분이신데 정사월에 그러니까 여름에 4월달 여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정사월에 을묘일주 분이세요. 을묘일주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정사월, 젊었을 때 집을 구입했는데 식신상관이잖아요. 그럼 상관이면 아까 허름한 집이라 그랬죠. 허름한 집, 남이 망하고 나간 집, 뭐 이렇게 촌동네 같은 데라 그랬어요. 실제로 젊었을 때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되게 허름하고 정말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계셨었어요. 살고 계시다가 10년씩 오는 대운으로 인수대운이 오니까 임술대운이라고 읽고, 천간의 임수는 그러니까 을묘일주한테는 인수가 되거든요. 문서, 도장, 인수운이 되니까 이 인수대운에 세운으로 1년씩 오는 세운으로 병인년이 오니까 병이 을목일주한테는 을목은 음간, 병화는 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다 보니까 식상이 되는 거예요. 식상이 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을묘일주분이 병인년에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예쁘게 지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인연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충이 있어요. 충은 말 그대로 빵 부딪히는 건데, 지지 아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지지를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보면 자는 양이고 오도 양이에요.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축은 음이고 미는 음이에요. 여기 또 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양은 양, 음은 음대로 서로 충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이 자 속에, 자가 땅인데 그 땅 속에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명리용어로는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자 속에 천간의 글자가 이 땅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숨어 있는 지장간의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충이 나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의 의미는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지장간의 글자가 튀어나오면서, 땅 속에 있는 글자가 튀어나오면서 충이 나면 흔들리면서 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글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글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충돌이나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혜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충의 모습인데, 만약에 육친으로 인수에, 아까 문서라 그랬죠. 문서나 부동산에 충이 붙으면 그 문서에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 허물이 있는 집을 내가 구입하게 돼서 그 구입한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 아까 양간의 자하고 오가 같이 충을 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지장간의 글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장간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땅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글자 때문에 직업이 생긴다던가 뭐 승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좋은 집을 구입 수가 있어서 충은 그런 모습이 충의 모습,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쁘면 좋은 쪽으로, 또 좋으면 나쁜 쪽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경매 물건도 가능해요. 아까 육친 중에서는 상관이 경매 물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충도 경매 물건이 가능해요. 그런데 경매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경매 물건을 사고 매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경매 물건을 산다면 그거는 한 번쯤 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왜냐면 경매에다 물건을 내놓을 상황이면
그 집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 집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이 서려 있겠죠. 한이 서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한이 서린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가능한데, 그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투자 목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 살 집으로 경매 물건을 본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충은 경매 물건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대운으로 보는 거예요. 대운은 아까 10년씩 운의 흐름이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대운을 보는 방법은 연월일시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유전인자, 부모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월은 을해월, 그러니까 10월달, 해달, 10월달에 태어난 여자분이시고, 병신일주 여자분이세요. 을해월, 병신일, 정유시, 유시면 저녁 한 7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겨울에 저녁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좀 춥죠. 추운 병신일주 여자분인데, 이거를 병화일주 여자분이세요. 병신일주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24대운, 무인대운하고 34대운, 기묘대운에 보면은 지지로 보면 편인, 정인, 인수가 있죠. 병화일주한테 묘묘는 인수가 돼요. 인수가 되는데 편인과 정인이 인수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인수운이 오면 부동산 거래나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운인 거죠. 근데 이분은 실제 20대 중반부터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부동산 거래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가져온 사주인데,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해서 정말 20대도 더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에서 이제 집을 한 채 주신 거예요. 집을 한 채 주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20대가 들어오면서 24대 운에 이게 인수운이 오잖아요. 인수운이 오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편인의 인수운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런 부동산 중개업,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부동산 중개를 하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 거래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이 24대운, 34대운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일의 신하고 24대운의 인하고 인신충이 나죠. 인신충이 나고 문서하고 돈이 충이 나요. 그 다음에 시의 유하고 34대운의 지지의 묘하고 또 인수충이 나요. 이렇게 인수충이 날 때도 충의 모습이 여기서 부동산에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충이라는 것은 넣었다가 뺐다가 서랍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런 서로 반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충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인데, 이분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충의 모습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경매 물건을 싸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부동산으로도 되팔 수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이 충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충의 모습의 예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아까 연월일시로 보면 정해년에 해띠죠. 돼지띠인 거예요. 정해년에 돼지띠이신 분이고, 월은 임자월이면 자달이면 11월달
되게 추울 때죠. 이분도 추운 때 태어나셨고 임자월, 그 다음에 일은 난데 개유일주예요. 개유일. 그 다음에 시는 갑인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돼지띠인데 11월 달에 그것도 시가 인시면 새벽 3시다 5시 사이거든요. 새벽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추워요. 사주가 되게 춥죠. 근데 이분이 보면 이분이 개수일주인데 개수일간인데 보면 월에도 임수, 지지에도 자수, 연에도 해수. 내가 수일주인데 연월에 다 수예요. 다 나인 거, 내 편인 거예요. 다 수로 있고 금도 인수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거든요. 나를 생하는 유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 나의 운인 거예요. 나를 생하는, 다 내 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사주가 되게 세다, 강하다, 신강사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강사주인 분들은 재관, 식상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10년씩 오는 대운에 보면 44대운하고 54대운에 정화, 편재, 개수일주한테 정화는 편재가 돼요. 개수가 음이고 정화가 음이기 때문에 편재가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음이 같기 때문에 편재가 되고 미토도 음이기 때문에 편관이 돼요. 그 다음에 개수일주한테 화는 아까 재라 그랬죠. 병화는 양간이 있기 때문에 음양이 달라서 정재. 그 다음에 또 밑에 오화는 음간이 왔기 때문에 편재. 그래서 개수일지가 54대운에도 재가 뿌리를 내리면서 많이 왔고 44대운에도 편재와 편관이 있어서 이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풀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사주를 볼게요. 이랬어요. 풀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어릴 때 완전 가난했대요. 왜 가난했냐면 월지에 이분이 개수일주인데 수일주죠. 월지에도 임자, 수가 뿌리를 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월지에. 즉 부모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지에 부모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부모 때에 한번 망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 전선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어릴 때 완전 가난했다라고 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44 정미대운, 아까 44 정미대운에 편재가 있었고 관이 있었죠. 그래서 정미대운에 건설회사를 차렸대요.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관이 아까 직장직업이라 그랬죠. 직장직업이니까 건설회사 차리는 거 맞죠? 맞고 그런데 아마도 이분은 미토의 건설회사니까 언덕 쪽에 이게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 이 사람이 아까 연월일시 시에 갑인으로 있어요. 상관이죠. 식신상관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식신상관은 나의 아이디어, 손발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보면 시의 갑인 또 정미대운, 병호대운은 아까 제가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주택붐이 일어나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건설회사를 하셨잖아요. 건설회사를 하기 때문에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운이나 재운이 오면 대운으로 인수와 재가 이렇게 같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서도 많이 취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볼 때 이분은 제가 이분은 이분도 연애 보면 병술연생이세요. 개띠죠. 개띠분이시고 그 다음에 월지는 무술월이에요. 가을이에요.
9월 달 정도 되죠. 좀 서늘한 가을이고, 그 다음에 기사일주세요. 기사일주고, 그 다음에 갑술시예요. 이분은 또 술시, 9시쯤, 저녁 9시쯤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주는 좀 서늘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분도 보시면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기토일주세요. 기토일주 분이신데 월에 보세요. 월에 보면 같은 토, 무토, 기토는 다 같은 토잖아요. 토가 뿌리를 내렸고 이분도 연애에 술토로 또 같은 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부모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번 망해봤겠다, 아니면 내가 부모 역할을 해서 생활전선에 내가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풀이를 보면 아주 가난했던 분이시래요. 정말 초근목피 빈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가 밥이 없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월지의 비경겁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세요. 실제로 요새 현대분들도 월지의 비경겁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이렇게 가난한 집은 정말 좀 거의 보기 드물는데, 월지의 비경겁이 있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뭘 해주겠다고 해도 본인이 그걸 거부를 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하셔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월지의 비경겁, 즉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부모님이 내가 너 뭐 해줄게 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을 잘 보시면 오행으로 한번 볼게요. 병은 화죠. 무는 토예요. 기토, 갑은 목이에요. 술은 토, 사는 화예요. 술은 또 토죠. 술도 또 토예요. 보면 이분이 금도 없지만 금은 술신정무라고 이 땅 지장간이라는 곳 있는데 지장간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술은 좀 약하게 지장간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보면은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수가 없다라는 것은 기토일주 같은 재가 없는 거거든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돈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으로 오지 않는 한.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운을 볼게요. 대운을 보면 쭉 이제 한 1대운, 11대운, 21대운, 31대운 이렇게 10년씩 오는데 이때 1대운부터 이렇게 재가 와요. 수, 해자, 축, 수가 와요. 그러니까 운으로 재가 오기 때문에 돈은 있었겠고, 돈을 벌 수 있었고, 이분이 일지 밑에 정인을 깔고 있고, 연애도 병화 정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월지 비경겁인 경우는 공무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업으로 공무원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수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교수 이런 쪽도 가능해요. 인수가 선생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쪽이거나 선생님이 직업으로 가능한데, 이분은 아마도 이제 대운으로 이렇게 보면은 관도 오고 인수도 계속 관인으로 연결이 되고 천간에 인수가 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셨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돈은 없었는데 운으로 돈이 오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때마다 족족 부동산을 사셨대요. 집을 사신 거예요. 땅을 사신 거죠. 돈을 벌면 땅을 사셔가지고 땅을 사 놓으셨는데, 이분은 부동산이 비싸든 싸든 그냥 구애하지 않고 계속 그냥 땅을 사두셨대요. 돈만 생기면. 그래서 여기 60일 대운, 70일 대운에는 이제 그거를 문서화로 바꾸신 거죠. 네, 관인이 되고, 여기 인수 70일 대운에도 인수운이
뿌리를 내리고 60일 대운에도 인수 대운이 뿌리를 내리니까 이때 인수, 문서를 아주 좋은 거를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동안 땅을 사둔 것을 문서화해서 건물을 만드셨는데 이때 뭘 하셨냐면 대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에 자기는 다 생을 걸겠다 해서 젊었을 때부터 돈이 생기면 땅을 사두셨다가 이 대운에 오실 때 문서화로 바꾸면서 여기다가 이제 학교를 지으셨다고 해요. 풀이를 볼게요. 풀이를 한번 보면 이분은 아까 수가 없다 그랬죠? 수가 육춘으로 돌리면 재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돈을 내가 대운으로 오지 않는 한은 가지기는 어려운데 이건 재물은 현금이거든요. 그러면 재가 없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현금이 다 물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돈을 문서로 묶어 놓는 게 좋죠. 뭐 적금 통장에 넣어 놓는다던가 이분처럼 뭐 집을 사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보험을 든다든가 그 현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현금이 나가지 않고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도 아까 아주 가난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분은 사주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추구한 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교육 사업을 위해서 땅을 그냥 꾸준히 사셨던 분이세요. 그 땅을 사실 때도 부동산 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묵묵히 교육을 위해서만 땅을 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일 대운 그때부터는 대학의 설립자가 되고 훗날 그 자제분도 그 대학의 총장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를 빌려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우는 목적도 이분처럼 이렇게 내 사주에 재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 돈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을 없는 것대로 또 이분이 나는 재가 없지만 사주에 인수가 많으니까 그 인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의 명리학을 가리키는 목적도 이런 식으로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없는 것을 꾸준히 막 갈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의 그 이제 실예까지 다 봤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12지지 아까 자축인묘 그 형상으로 부동산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아까 열십자가 있어서 사통팔달 대로변이나 금융 쪽 그런 거와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아파트와도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리로 보는 거 연월 자리는 부모님 때나 나의 젊은 시대의 부동산의 모습을 보면 되고 일시는 나의 중년이나 말년 또는 밖의 모습의 부동산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토죠. 부동산은 토, 진술충미인데 그 진술충미 토는 임묘진, 봄, 목생화, 사오미, 화의 활성화가 되고 또 금수에는 그 활성화가 잠깐 잦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주기도 6년 주기로 변화가 있다는 것도 있고 금융도 그 6년의 주기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친으로는 아까 십신, 비경겁재, 인수, 뭐 편재, 편관 그런 것도 인수가 부동산 매매에 유지 가능하니까 인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만약에 사주에 인수가 없어도 대운으로 올 때 그 인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는 집문서 도장이 되고 계약서도 되고 또 인수는 자격증도 돼요. 그래서 인허가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운이나 세운으로
10년씩 오는 대운은 운의 흐름, 변화를 볼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대운으로 내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지,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새운은 1년씩 오는 운으로 언제 내가 부동산을 매매 가능한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내 사주랑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의 공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